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미터각이랑 프리즘 디옵터를 구하는 공식을 배웠는데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문제 1번을 같이 풀어본다고 생각하면 미터각과 프리즘 디옵터를 우리가 이제 풀어야 돼요. 6PD가 64mm, 렌즈면에서 전방까지 40cm. 그럼 우리가 미터각을 먼저 구할 건데, 미터각은 공식이 뭐였죠? D분의 1도 있었고 D 프라임 곱하기 0.025분의 1. 그래서 요거를 쓸 때는 언제라고요? 이렇게 안경 렌즈면에서 나왔을 때, 회산점부터의 거리를 우리가 알 수 없을 때는 이걸로 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식에 넣을 겁니다. 그래서 40cm다. 40cm라는 거는 0.4에 해당하니까 이 D'에 0.4를 넣으면 0.425분의 1이 미터각이 될 거예요. 이게 대략적으로 2.35 정도 나올 거고 2.35 미터각이 될 겁니다. 저런 사람은. 그리고 프리즘 디옵터는 저희가 어떻게 나타낸다고 했었죠? 프리즘 디옵터?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프리즘 디옵터를 나타내는 거는 미터각 곱하기 PD도 있었고, 혹은 100 탄젠트 세타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미터각을 알고 있으니까 미터각이 2.35고 PD가 6.4cm예요. 64mm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서 15. 어쩌고 저쩌고 나올 거예요. 15. 그래서 15 프리즘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요. 공식을 알고 있으면 그냥 미터각 곱하기 PD 해서 바로 프리즘 디옵터를 구하는 게 좋지만, 그걸 모른다 라고 한다면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경이 이렇게 있겠죠. 이 안경 렌즈 면에서 여기까지가 40cm예요. 그럼 여기서 안경면에서 회전점까지 거리는 0.0 2.5cm. 왜냐면 우리가 아까 D는 D 프라임 더하기 0.025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 0.025가 안경 렌즈 면에서 회선점까지 거리니까 여기는 2.5cm가 될 거고 여기는 40cm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총 길이는 42.5cm가 되겠죠. 그럼 여기 탄젠트 세타는 42.5분의 여기가 PD의 반이니까 3.2cm 될 거예요. 그럼 42.5분의 3.2 곱하기 100. 한 개 여기 프리즘 디옵터가 나오겠죠, 이쪽에. 거기에 또 양쪽이니까 두 개를 곱할 겁니다. 이렇게 해도 15 프리즘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걸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식을 알아서 40cm 전방을 보기 때문에 미터각은 어떻게 되는지 구하면 그 미터각에다가 PD를 곱해서 프리즘 디옵터를 구한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미터각은 D 프라임 플러스 0.025니까 40cm를 미터로 한 사람이 0.4잖아요. 0.4 더하기 0.025분의 1이 돼서 미터각이 나올 거고, 거기다가 6.4cm를 곱하면 프리즘 디옵터가 나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미터가 왜 미터로 나타내는데 PD 곱하는 거는 왜 6.4로 cm로 할까? 아까 우리가 D분의 PD를 했을 때 100 탄젠트 세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그 100을 여기에 곱해줬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센티미터로 할 수 있게끔 앞에 100을 곱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미터가 곱하기 PD를 할 때 이 PD를 센티미터로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탄젠트 세타를 구할 때 썼을 때 100 탄젠트 세타를 센티미터로 쓸 수 있게끔 곱해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센티미터를 쓰고 이 미터가 구할 때 미터로 구한다. 이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두 번째 문제, 이것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PD가 60mm인 사람의 안경 렌즈 면에서 50cm 전방의 물체를 보고 있을 때 폭주각과 프리즘 디옵트로 나타나라. 요거 50cm 47.5cm로 바꿀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요거 47.5cm로 바꿀게요. 그럼 이 사람의 미터각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미터각 D' 더하기 0.025분의 1인데 47.5cm래요. 그걸 미터로 바꾸면 0.475겠죠? 여기에 0.475를 넣을 겁니다. 그러면 0.475 더하기 0.025 분의 1 이걸 두 개 더하면 0.5분의 1 그래서 미터각은 2미터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프리즘 디옵터는 어떻게 되느냐? 2미터가 미터가 곱하기 PD니까 이건 센티미터였고 2미터가 곱하기 6 그래서 12 프리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터각은 2미터가 프리즘은 12 프리즘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이것도 공식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똑같이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림을 그려서 안경 렌즈 면에서 전방까지 50cm 여기 50cm 근데 제가 요거를 47.5cm로 바꿨죠. 47.5cm 그리고 이 안경 렌즈면에서 회선점까지를 2.5cm 두 개 더하면 50cm가 될 거예요. 50cm에 해당하는 미터각이니까 2미터각이 나올 거고 탄젠트 세타가 50분의 여기가 몇이죠? 지금 PD가 여기가 60mm니까 여기가 6이 될 거니까 여기가 3이 될 거예요. 50분의 3 여기가 6이니까 여기가 3일 거예요. 그래서 50분의 3 이게 탄젠트 세타예요. 여기를 세타로 놨을 때 그럼 100 탄젠트 세타니까 6이 되겠죠. 그래서 한쪽 눈에 6프리즘 이쪽에 6프리즘 그래서 두 개 합쳐서 12프리즘이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미터각을 구해서 그냥 PD랑 곱해서 12프리즘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더 편하신 걸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폭주각을 구하는 공식을 배웠는데 요번에는 폭주 근점을 배우는 거예요. 폭주 근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멀리 있는 거를 가까이 볼 때 눈이 가까이 이렇게 안쪽으로 몰리는 걸 폭주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물체를 선명하게 본다라는 것은 오른쪽 눈에서 보는 거, 왼쪽에서 보는 거 그 두 개를
잘 융합을 한다고 봐주시면 돼요. 우리가 오른쪽 눈으로 보는 거랑 왼쪽 눈으로 보는 거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 두 가지를 하나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양안시인데, 우리가 양안으로 물체를 하나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물체의 좌우 망막상에 각 중심화의 물체를 결상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물체를 보려면 왼쪽 눈도 중심화에 이 물체를 결상시키고 오른쪽 눈도 이 물체를 중심화에 결상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그 중심화에 결상한 두 가지 눈의 상을 하나로 융합을 한 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선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물체가 점점 가까이 오면 눈이 안쪽으로 몰리는 폭주가 하게 되는데, 그러면 눈이 안쪽으로 몰리면 중심화는 어디 있겠어요? 중심화는 원래 눈의 시선에 있는데 이게 안쪽으로 몰린다. 그러면은 우리 중심화는 귀 쪽으로 약간 편의가 되겠죠? 눈이 안쪽으로 돌아간 거니까 중심화는 약간 귀 쪽에 편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폭주가 하게 되면 망막상은 각각 귀 쪽으로 편의하게 된다. 그리고 눈을 내측으로 회전시켜 망막상이 중심화에 결상하도록 해 물체를 한 개로 볼 수 있게 된다. 물체가 가까이 오면 눈을 안쪽으로 몰려서 이 물체의 상을 망막의 중심화에 맺히게 하는 거다. 그리고 양쪽 다 중심화에 맺혀야 우리가 선명하게 한 개로 인식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 개념이고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눈을 모을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한계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한계점을 테스트하는 게 폭주 근점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이 안쪽으로 폭주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 폭주의 한계점, 폭주를 최대한으로 하였을 때의 물체의 위치를 폭주 근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최대로 폭주하는 게 폭주 근점이기 때문에 그 폭주 근점보다 더 가까이 와도 우리가 눈을 더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이렇게 와서 눈을 점점 안쪽으로 모으는 이유가 이 상이 망막의 중심화에 맺히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더 가까이 왔는데 더 안쪽으로 모으지 못하라는 거예요. 왜? 이미 폭주한 능력을 넘었으니까. 폭주 한계점을 넘었으니까. 그러면 중심화에 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주변부에 결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양쪽의 눈의 중심화에 결상한 거를 하나로 합쳐서 우리가 한 개의 물체로 보는 건데, 폭주 능력을 넘어서는 거리까지 와버리면 상도 선명하게 안 보이고 흐려 보이고, 왜? 중심화에 맺히지 않으니까 흐려 보이고, 그리고 두 개로 나누어져 보일 거예요. 그래서 폭주 근점보다 가까워지면 망막상이 좌우 모두 귀 쪽으로 중심화에 결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눈이 안쪽으로 모였는데 더 가까이 오면 더 안쪽으로 모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빛은 중심화보다 약간 귀 쪽에 결상이 된다. 주변부에 결상이 된다. 그래서 두 개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폭주 근점은 안경 렌즈 면에서 거리로 측정을 하는데, 그 폭주 각으로 표시하면 조금 더 편리하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안경면에서 폭주 근점까지는 6에서 8cm가 정상이지만, 노안이 좀 진행되거나 폭주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은 거리가 일반적으로 좀 멀 거예요. 그래서 폭주 근점이 10cm 이상인 경우는 폭주력이 불충분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 뭐 펜라이트, 저게 이제 불빛이 나오는 펜라이트인데, 펜라이트 또는 이런 작은 시표를 피검자에 양안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앞쪽에 놓고 요거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로 보게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것을 서서히 가까이 할 테니 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떨어져서 두 개로 보이면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응시해 주시고 요걸 이제 위치를 서서히 가까이 할 건데 두 개로 보이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자는 점점 코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자는 이 물점을 보고 있고 물체를 보고 있고 점점점 가까이 하면 눈이 안쪽으로 몰리겠죠. 그래서 검사자는 그 사람이 눈이 안쪽으로 몰리는가를 파악을 하고 이 사람이 두 개로 보여요 하는 그 점을 체크하는 겁니다. 왜냐? 그 점에서는 폭주 근점을 넘어서 내가 폭주를 못하기 때문에 물체를 하나로 못 보고 두 개로 본다라는 거니까 시표가 두 개로 보이기 시작한 위치 또는 피검자의 편안이 안쪽으로 쏠린 위치를 안경렌즈 면에서 거리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폭주 근점 검사라는 거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폭주를 할 수 있는지 검사를 하는 거고 물체를 점점 가까이 했을 때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곳에서 손을 들거나 말씀을 해주시면 그 거리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폭주 능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눈을 잘 모은다는 거니까 더 가까운 거리까지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폭주 근점은 폭주를 할 수 있는 최대 폭주를 했을 때 폭주 근점이고 그걸 검사하는 것은 점점점 물체를 앞으로 이동시켜서 그게 두 개로 보일 때 거리를 측정을 하는 거다. 이게 폭주 근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폭주각과 폭주 근점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절과 폭주를 같이 배워볼 겁니다. 먼저 폭주의 정의. 아까도 우리가 배웠지만 폭주란 양안의 주시선이 외계의 한 물점을 향해서 집중시키는 눈의 기능을 말하며 근견반사로 일어난다. 근견반사가 뭘까요? 가까이 보는 거를 할 때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폭주에는 총 3가지 폭주가 있을 거고요. 대칭성, 비대칭성, 편향. 그래서 그걸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칭성 폭주는 양안이 대칭적으로 폭주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주심점이 이 양안의 정중앙에 있는 선과 일치해야 양쪽에서 같은 양의 폭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칭성 폭주는 정중앙에 있는 선에 물점에 이제 폭주를 하는 거고 비대칭성은 이 정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폭주를 많이 하고 한쪽은 조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양쪽에 대칭하는 그 폭주하는 양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비대칭성 폭주입니다. 세 번째, 편한 폭주. 편한 폭주라는 거는 말 그대로 편한 한쪽 눈에만 폭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 눈은 폭주를 하고 한쪽 눈은 폭주를 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눈의 상태를 말을 하는 걸까요? 요거는 우리가 한쪽 눈 평행사리에 있는 물점을 봤을 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오른쪽 눈 앞에 물체가 있는데 이걸 가까이 한다고 하면 오른쪽 눈은 굳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아도 되는데 왼쪽 눈은 계속 안쪽으로 모여야겠죠? 그러니까 이 편한 폭주는 한쪽 눈은 앞을 보고 있고 평행하게 보고 있는 거고 다른 한쪽 눈만 폭주를 하는 게 이 편한 폭주입니다. 폭주에는 큰 3가지가 있었는데 대칭성 폭주, 양쪽 눈이 같이 대칭되게 같은 양의 폭주를 한다라는 거니까 양 눈의 정중앙 상에 주시점이 있어서 물점을 우리가 폭주하는 걸 대칭성 폭주라고 하고 비대칭성 폭주는 말 그대로 한쪽 눈과 다른 쪽 눈이 서로 비대칭이 되게 폭주를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편한 폭주는 쉽게 얘기하면 단한 폭주, 한쪽 눈만 폭주를 하는 폭주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폭주의 정의를 보면 원방에 있는 물체를 주시할 때는 양안의 시선은 거의 평행하다.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 우리의 시선은 평행하게 본다. 하지만 근방으로 왔을 때는 우리가 시선이
그 물체로 향하게 되니까 그 각을 폭주각이라고, 그 형상을 폭주라고 한다. 폭주라는 것은 우리가 근방에 있는 물체를 볼 때 눈이 안쪽으로 몰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아까 배웠는데 폭주를 최대로 했을 때 물체의 위치를 폭주 근점이라고 한다. 우리가 최대로 폭주했을 때의 위치를 폭주 근점이라고 하고, 폭주하는 각도를 우리가 뭐 미터각 혹은 뭐 프리즘 디옵터 이런 걸로 표시를 합니다. 미터각은 안구의 회선점과 물체를 연결하는 선이 양안 정중앙의 정준선과 만드는 각이며, 1m면 미터각이 회선점에서 물체까지의 거리가 1m면 미터각이 1m가, 50cm면 2m가, 2m면 0.5m가,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를 정리하는 거죠. 폭주라는 것은 가까이 볼 때 두 개의 시선이 서로 한 곳에서 만나면서 그 물체를 향하게 되는데, 그것처럼 안쪽으로 눈이 몰리는 현상을 폭주라고 하고, 그 두 시선의 이루는 각을 폭주각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폭주하는 각도는 뭐 미터각 혹은 프리즘 디옵터 이런 걸로 표시를 하고, 미터각은 안구의 회선점과 물체를 연결하는 선이 양안 중앙의 정준선과 만드는 각. 무슨 말이냐? 회선점부터 물체의 거리와 상관이 있고, 그 회선점부터 물체가 이루는 각도를 말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1m일 때 1m가, 50cm일 때 2m가, 2m일 때 0.5m가, 거리가 멀어지면 미터각은 작아지는구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폭주각은 커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대칭성 폭주고 비대칭성 폭주예요. 근데 대칭성 폭주는 말 그대로 정중상에 있으니까 1m일 때는 1m 가게 될 거고, 50cm일 때는 2m 가게 될 거예요. 거리가 정확하게 나와 있고 좌우가 똑같으니까. 근데 이렇게 비대칭성 폭주가 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양안의 주신선에 있는 각도, 그 각도를 이 정중 중앙선에 있는 곳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거기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두 가지 양안에서 중앙점을 이은 선과 이 비대칭점 선을 이쪽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에서 폭주각과 그런 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칭성 폭주는 양안 주시선의 각도를 정중앙상의 점으로 옮겨서 미터각을 측정을 한다. 왜냐면 이걸로는 우리가 표현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이 중앙선으로 옮겨서 측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주 현상은 양안의 주신선이 무한 원방에 있는 물체를 볼 때 평행한 상태에서 가까운 물체를 양안시하려 할 때 필요한 기능이므로 조절 기능과 관련된 운동이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멀리 있는 물체를 보면서 이제 점점점 가까이 왔을 때 눈이 몰리는 걸 폭주라고 하니까, 우리가 멀리 있는 물체에서 가까이 오게 되는 경우에는 눈에서 또 어떤 현상이 같이 일어난다 했었죠? 조절을 한다 했었죠? 가까이 있는 물체를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그래서 폭주 형상과 조절 기능은 서로 연관이 있고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가까이 보려면 눈을 모아야 되니까 폭주를 할 거고, 가까이 있는 물체를 선명하게 봐야 되니까 조절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폭주 형상과 조절은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물체를 보고 있는 폭주 상태에서 다시 원방에 있는 물체를 보려 할 때, 우리가 가까이 있는 걸 보다가 다시 멀리 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눈이 이제 벌어지겠죠. 안쪽으로 몰려 있던 게 벌어질 거예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계산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폭주와 계산은 서로 반대되는 운동이겠죠. 폭주는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보려고 눈이 안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거고, 이제 멀리 있는 물체를 보려면 눈이 몰려있던 게 다시 이렇게 퍼져야겠죠. 귀 쪽으로 이렇게 벌어져야겠죠. 그래서 계산은 반대쪽으로 벌어지는 운동이고 폭주는 안쪽으로 모으는 운동이다. 그래서 폭주는 멀리에서 가까이 볼 때 사용을 하는 거고, 조절과 서로 동시에 일어나고 서로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시점을 눈앞 가까이 접근시켰을 때 폭주가 가능한 최단 거리, 그러니까 최대로 폭주가 일어날 수 있는 거리를 폭주 근점이라고 하고, 계산을 최대로 했을 때, 눈을 최대한 벌렸을 때 주시점까지의 거리를 폭주 원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폭주가 최대로 됐을 때가 폭주 근점, 폭주가 제일 안 돼서 계산이 최대로 됐을 때가 폭주 원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아까 폭주 근점 검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폭주 근점은 7에서 8cm가 일반적으로 나오고 10cm 이내면 정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폭주라는 건 눈을 모으는 운동이고, 눈을 모으는 이유는 멀리 있는 걸 멀리 있던 게 가까이 와서 그거를 응시해서 중심에 맺히게 하기 위해서 눈을 안쪽으로 모으는 거고, 그래서 눈을 안쪽으로 모은다는 거는 가까이 왔다라는 거니까 조절과 폭주는 동시에 일어나고, 오히려 다시 멀어졌을 때 눈이 귀 쪽으로 벌어지는 현상을 계산이라 하고, 폭주가 최소로 됐을 때, 최대한 계산됐을 때의 폭주 원점, 최대한 폭주를 사용해서 폭주가 최대가 됐을 때를 폭주 근점이다 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폭주량의 단위, 폭주량의 단위는 뭐 미터각이 있었고 프리즘 디옵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폭주량의 단위로는 프리즘 디옵터를 사용하고, 눈앞에 프리즘 렌즈를 기저 외방으로 착용시키면 시선은 정준선 방향이 되고, 시선이 1m 떨어진 거리에서 1cm 회전하면 1프리즘의 폭주량으로 정의한다. 요건 아까랑 똑같아요. 1프리즘이라는 건 1m에서 1cm를 편의했을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이렇게 있을 때 앞에 이렇게 프리즘 렌즈를 갖다 대는 거예요. 이게 기저 외방이라는 건 이 두꺼운 부분이 왜 바깥쪽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빛이 들어오다가 두꺼운 쪽으로 꺾일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들어오다가 빛이 바깥쪽으로 꺾일 거예요. 그러면 내 눈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렇게 들어오는 빛을 여기에 맺히게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중심화가 있으니까 중심화에 맺히게 하기 위해서 중심화를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안쪽으로 모아서 눈을 안쪽으로 이동시켜서, 그러면 이 중심화가 이 시선, 이 빛에 걸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저 외방에 프리즘을 기저 외방 방향으로 놓으면 눈은 안쪽으로 모아서 시선이 좀 잘 보이게, 상이 잘 보이게 하는 거를 이제 폭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주량의 단위는 1프리즘 렌즈로, 1프리즘은 1m에서 1cm, 그리고 2프리즘은 1m에서 2cm 이렇게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폭주에 대해서 조금 배웠고요. 폭주량의 단위는 프리즘 디옵터를 사용한다. 이렇게까지 외웠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폭주량의 단위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보고, 이제 뭐 폭주 그리고 조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배워보겠습니다.